안녕하세요. 헤이즈입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별자리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의 별자리 설명에 해당하는 영상은 밑에 타임라인을 통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달은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하나 진행하려고 합니다. 점성술 차트에서 내가 어떤 별자리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별자리의 성격을 가지는지, 마지막으로 내 인생의 주요 키워드, 주요 모티베이션은 몇 하우스 키워드를 읽어내면 되는지를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댓글에 생년월일시 그리고 태어난 지역을 입력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댓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각 별자리와 하우스의 특징은 고정 댓글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만 진행한다는 것을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2026년 6월 별자리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양자리 분들에게 이번 6월은 내 자산과 실질적인 경제적 기반을 다지는데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시기가 되겠지만, 동시에 월말에 예고된 강력한 행성 간의 충돌로 인해 예기치 못한 사고나 건강상의 변화를 각별히 경계해야 하는 한 달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흐름은 여러분의 주인 행성인 화성이 6월 29일 직전까지 한 달 내내 이하우스 황소 자리에 머문다는 점입니다. 평소 화성이 양자리에 있을 때에는 앞만 보고 달려나가는 폭발적인 추진력이 주가 됐다면, 이하우스 황소 자리에 머무는 이번 달에는 그 에너지가 돈과 자원,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드는 현실적인 결과물에 온전히 집중됩니다. 막연한 계획보다는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려는 욕구가 매우 강해지는 시기이며,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반드시 회수하겠다는 의지도 매우 강력해질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움직이거나 현재 보유한 자산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투자 종목을 리밸런싱 한다던가 구체적인 재테크 전략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다만 화성이 황소 자리에 머물면서 고집이 세지고 시야가 좁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성취에만 매몰되어 무리하게 상황을 밀어붙이다 보면 오히려 주변과 마찰을 빚거나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할 수 있으니 내실을 기하되 유연함을 잃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월 후반에는 조금 긴장해야 될 일들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가장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지점은 6월 22일 전후입니다. 양자리의 주인 행성인 화성이 명왕성과 컨트라 엔티션이라는 매우 거칠고 날카로운 구조를 형성합니다. 점성술에서 이 각도는 대립과 충돌을 상징하는 어포지션과 같은 흉한 위력을 가집니다. 특히 이 하우스의 화성이 명왕성을 자극하게 되면 갑작스러운 금전적 손실이나 강압적인 상황에 의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교통사고나 급격한 건강상의 문제 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평소보다 안전운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몸에 무리가 가는 활동은 가급적 피하며 신중하게 상황을 살피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후 6월 29일이 되어야 화성은 쌍둥이 자리 3하우스로 입궁하며 긴장감을 해소하고 자신의 에너지를 소통과 네트워크 확장이라는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게 되겠습니다. 양자리의 6월 조언 카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드 4번 카드가 나왔네요. 한 기사가 성당 안에서 손을 모으고 휴식을 취하며 벽에 3개의 검을 걸어두고 있는 이 카드는 회복과 일시정지를 상징합니다. 이 카드는 양자리 분들에게 지금까지 치열하게 달려온 자신에게 의도적인 휴식을 허락해야 한다라는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 하우스의 화성이 주는 물질적인 열정도 중요하지만 월말의 흉한 사건을 무사히 넘기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밖으로 쏟기보다는 안으로 갈무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무리하게 활동 범위를 넓힐 때가 아니라 다가올 변화를 위해 컨디션을 조절하고 내면의 안정을 찾는 것이 양자리 분들의 운과 자산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전략이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양자리 분들의 6월 한 달이 평안하고 풍요롭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소자리 분들에게 이번 6월은 나를 드러내고 사회적인 보상을 얻는 화려한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동시에 나의 건강이나 신변을 위협하는 행성의 에너지들을 조심해야 되는 한 달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부분은 6월 내내 1하우스 황소자리에 머무는 화성의 움직임입니다. 화성은 황소자리 분들에게 7하우스와 12하우스의 로드입니다. 대인관계의 갈등이나 예기치 못한 적대적 상황, 혹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숨겨진 문제들을 상징하는 이 화성이
나의 고유한 영역인 1하우스에 머문다는 것은 그리 마음 편한 일은 아닙니다. 화성이 1하우스에 머무는 한 달 내내 갑작스러운 사고, 급성 염증이나 부상 같은 건강 문제 혹은 타인과의 마찰로 인한 구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내 에너지가 과하게 분출되어 스스로를 해치지 않도록 평소보다 감정 조절에 힘쓰고 위험 요소가 있는 활동은 최소화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타임라인을 살펴보면 6월 3일 황소자리의 주인인 금성이 태양과 엔티션을 이루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태양의 빛이 나의 가치를 비추며 대외적으로 나를 당당하게 드러내거나 그동안의 노력이 인정받아 명예를 얻는 기분 좋은 사건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6월 10일에는 3하우스에서 금성과 목성이 컨정션합니다. 목성은 여러분에게 8하우스와 11하우스의 로드로서 타인의 자본을 끌어오거나 강력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예상치 못한 횡재수나 공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인 사건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3하우스에서의 만남인 만큼 계약이나 중요한 소통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하지만 금성이 6월 14일 사자자리 4하우스로 입궁한 직후인 6월 18일 명왕성과 어포지션이라는 흉한 각도를 형성하게 됩니다. 4하우스에서의 이 충돌은 가정 내의 불화나 주거지와 관련된 갑작스러운 문제 혹은 내 심리적 기반이 흔들리는 강력한 사건 사고를 암시합니다. 월 초반의 상승세에 취해 방심하기보다는 이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극단적인 변화에 대비하여 리스크 관리에 완전을 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황소자리의 6월 조언 카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완드 9번 카드가 나왔네요. 머리에 붕대를 감은 남자가 8개의 지팡이를 뒤에 세워두고 남은 하나의 지팡이를 꽉 쥐며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는 이 카드는 방어와 끈기 그리고 최종적인 경계를 상징합니다. 이 카드는 황소자리 분들에게 이미 충분히 지쳐있을지라도 마지막까지 경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1하우스의 화성이 주는 위협과 월말 명왕성과의 충돌은 황소자리 분들을 심리적으로 지치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카드의 주인공이 부상을 입으면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듯이 지금은 무리하게 공격적으로 나설 때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들을 끝까지 지켜내는 방어적인 태도가 훨씬 유리한 전략이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황소자리 분들의 6월 한 달이 안전하고 풍요롭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쌍둥이 자리 분들에게 이번 6월은 실질적인 수익 창출과 자산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하는 시기가 되겠지만 행성들과의 격한 아스펙트로 인한 금전적 변동성과 판단 착오를 각별히 경계해야 하는 한 달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흐름은 쌍둥이 자리의 주인 행성인 수성이 6월 내내 2하우스 개자리에 위치한다는 점입니다. 수성이 2하우스에 머무는 이번 한 달은 쌍둥이 자리 분들의 지적 역량과 소통 능력이 곧바로 금전적 가치로 전환되는 흐름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평소보다 경제적인 감각이 예리해지고 어떻게 하면 내 자산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기에 이 기회를 잘 활용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수익 구조를 설계하거나 실질적인 계약을 통해 내 몫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다만 수성이 2하우스에 길게 머문다는 것은 그만큼 돈과 관련된 이슈가 한 달 내내 쌍둥이 자리 분들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경제적 성취를 향한 집념이 자칫 과도한 예민함으로 번지거나 금전 강박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스스로의 템포를 조절하며 내실을 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살펴보자면 수성이 지나가는 길목마다 주의가 필요한 지점들이 보입니다. 먼저 6월 4일 수성이 해왕성과 스퀘어를 이루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판단력이 흐려지거나 잘못된 정보 전달로 인한 실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금융거래나 문서 계약에 있어 오류나 사기 같은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행히 6월 9일에는 수성과 태양이 엔티션을 이루며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그동안 가려져 있던 나의 가치가 빛을 발하거나 대외적으로 나를 당당하게 드러내어 실력을 인정받는 기분 좋은 사건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쌍둥이 자리 분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시기이니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이어지는 6월 10일 수성이 토성과 스퀘어를 형성하며 큰 압박을 받게 됩니다. 토성은 쌍둥이 자리 분들에게 8하우스와 9하우스의 로드로서
타인의 자본 문제나 법적인 규제 혹은 해외 관련 업무에서 강한 제동을 걸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수성이 자산의 영역인 이하우스에서 깨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부채 독촉이나 자금 흐름의 경색 등 금전적으로 상당히 고전할 수 있는 흐름이 예상됩니다. 이 시기만큼은 무리한 확장을 지양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쌍둥이 자리의 6월 조언 카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펜타클 7번 카드가 나왔네요. 한 농부가 자신이 정성껏 키운 펜타클 열매들을 바라보며 잠시 일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겨있는 이 카드는 중간 점검과 인내를 상징합니다. 이 카드는 쌍둥이 자리 분들에게 지금까지의 성과를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다음 단계를 구성해야 한다라는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하우스의 수성이 열심히 재물을 쌓으려 노력해왔지만 월 중순의 토성 스퀘어 같은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는 무조건 달리기보다는 내 수확물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의 결과에 조급해하기보다는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확인하며 인내심을 가질 때 쌍둥이 자리 분들의 자산은 더욱 견고해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쌍둥이 자리 분들의 6월 한 달이 명확한 판단과 풍요로운 결실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자리 분들에게 이번 6월은 타인과의 소통 속에서 보이지 않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시기가 되겠지만 동시에 나의 존재감을 대외적으로 확실히 각인시키며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는 한 달이 되겠습니다. 개자리의 주인 행성인 달이 이번 6월에 들어오며 가장 먼저 마주하는 에너지는 다소 날카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개자리의 주인인 달은 7하우스에서 수성과 대립각을 맺으며 한 달을 시작하게 됩니다. 수성은 개자리 분들에게 12하우스와 3하우스의 로드입니다. 즉 나를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애물이나 구설수 그리고 구체적인 소통과 계약의 문제를 담당하는 이 수성이 관계의 영역인 7하우스에서 나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흐름은 대인관계에서 예상치 못한 오해가 발생하거나 상대방이 내세우는 논리에 밀려 심리적인 압박을 받는 상황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특히 12하우스의 에너지가 개입되어 있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주변의 시기나 비밀스러운 움직임이 소통 과정에서 날카롭게 튀어나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수성이 가진 냉철한 논리로 상황을 객관화하여 살피는 유연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타임라인을 살펴보자면 개자리 분들의 환경이 바뀌는 중요한 변곡점들이 보입니다. 먼저 6월 1일 수성이 개자리 1하우스로 입궁하게 됩니다. 행성이 나를 상징하는 영역으로 들어오는 날에는 현실적인 사건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수성이 입궁하면서 그동안 답답했던 소통의 실타래가 풀리거나 미뤄왔던 계약이나 중요한 소식이 들려오는 등 환경적인 변화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주인 행성인 달과 대립했던 수성이 내 영역으로 들어오는 만큼 내 주장을 관철하는 과정에서 주변과의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말의 무게를 신중히 다루는 태도가 길사를 확정짓는 핵심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6월 22일에는 태양이 개자리로 입궁하며 힘을 받게 됩니다. 태양의 입궁은 곧 나의 명예와 주관이 바로 서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월 초반에 혼란스러웠던 대인관계나 소통의 문제들이 정리되고 비로소 내가 주인공이 되어 상황을 주도해 나가는 강력한 흐름을 타게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에너지를 밖으로 분출하기에 매우 좋은 시기이니 이때 들어오는 기회들을 자신 있게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개자리의 6월 조언 카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드 2번 카드가 나왔네요. 두 눈을 가린 여인이 두 개의 검을 가슴 앞에 교차한 채 균형을 잡고 있는 이 카드는 결단의 유보와 긴장 속의 평온을 상징합니다. 이 카드는 개자리 분들에게 외부의 소음에 흔들리지 말고 내면의 중심을 먼저 잡아야 한다라는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수성과의 대립각으로 인해 주변에서 들려오는 말들이 개자리 분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카드의 주인공이 눈을 가리고 자신의 감각에 집중하듯이 지금은 타인의 논리에 휘말려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때가 아니라 내 안의 진심이 무엇인지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외부의 자극에 침묵으로 대응하며 스스로의 균형을 지켜낼 때 월 후반 태양의 에너지를 온전한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개자리 분들의 6월 한 달이 평온하고 기분 좋은 한 달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자자리 분들에게 이번 6월은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즐거운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는 시기가 되겠지만 월 후반으로 갈수록 현실적인 판단력을 흐리는 에너지에 대비해야 하는 그런 한 달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사자자리의 주인 행성인 태양이 6월의 상당 기간을 11하우스 쌍둥이 자리에 머문다는 점입니다. 태양이 11하우스에 위치한다는 것은 사자자리 분들의 에너지가 친구나 동료 혹은 사회적 네트워크와 같은 공적인 영역으로 쏠리게 됨을 의미합니다. 특히 정보의 소통이 활발한 쌍둥이 자리에 머무는 만큼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유익한 정보를 얻거나 나의 입지를 넓힐 수 있는 사교적인 기회들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혼자서 무언가를 도모하기보다는 나를 지지해주는 인적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 사자자리 분들의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살펴보자면 먼저 6월 3일 태양이 금성과 엔티션을 이루게 됩니다. 금성의 길한 에너지가 태양과 연결되는 시기인 만큼 예상치 못한 행운이 따르거나 특히 연애면에서 설레는 썸이나 호감 가는 이성과의 만남이 시작될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됩니다. 이어지는 6월 9일에는 수성과 태양이 엔티션을 맺으며 지적인 배움이나 중요한 연락 혹은 기다리던 소식을 듣게 되는 기분 좋은 사건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6월 14일은 사자자리 분들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날입니다. 사랑과 미의 행성인 금성이 여러분의 고유 영역인 사자자리 1하우스로 입궁하게 됩니다. 행성이 내 자리로 들어온다는 것은 현실적인 환경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이때는 대인관계의 길사뿐만 아니라 연애와 썸의 기운이 최고조에 달하며 나를 돋보이게 만드는 화려한 이벤트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하지만 6월 22일 태양이 12하우스인 개자리로 입궁하며 분위기가 조금 무거워집니다. 이어지는 6월 26일에는 태양이 해왕성과 스퀘어를 형성하게 됩니다. 12하우스에서 만나는 해왕성의 간섭은 사자자리 분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거나 실체가 없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월 초반에 상승세에 취해 중요한 결정을 성급하게 내리기보다는 이 시기만큼은 리스크를 살피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자자리의 6월 조언 카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컵 2번 카드가 나왔네요. 남녀가 마주보고 서서 서로의 컵을 교환하며 마음을 나누는 이 카드는 결합과 조화 그리고 감정의 교류를 상징합니다. 이 카드는 사자자리 분들에게 혼자가 아닌 타인과의 조화를 통해 에너지를 얻어야 한다라는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11하우스 태양의 흐름과 사자자리에 입궁하는 금성의 기운이 모두 사람을 향해 있는 만큼 이번 달은 주변과 마음을 나누고 협력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연애나 동료 관계에서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는 따뜻한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으니 마음을 열고 다가오는 사람들을 환대할 때 사자자리 분들의 6월이 더욱 풍요로워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사자자리 분들의 6월 한 달이 소중한 인연들과 함께 빛나는 시간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녀자리 분들에게 이번 6월은 내가 속한 공동체나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나의 역할을 확장해 나가는 시기가 되겠지만 주인 행성인 수성이 무거운 행성들과 흉한 각을 맺기에 예기치 못한 혼란과 제약을 지혜롭게 넘겨야 하는 한 달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흐름은 처녀자리의 주인 행성인 수성이 6월 내내 11하우스 개자리에 위치한다는 점입니다. 수성이 11하우스에 머무는 이 한 달은 처녀자리 분들의 관심사가 친구, 동료 혹은 내가 지향하는 미래의 목표와 신념에 집중되는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정보를 사람들과 나누며 사회적 유대감을 쌓기에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수성이 개자리에 머물기 때문에 단순히 비즈니스적인 관계를 넘어 정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며 내 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살펴보자면 먼저 6월 4일 수성이 해왕성과 스퀘어라는 각을 맺게 됩니다. 해왕성은 안개 속에 갇히는 느낌으로 판단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에서 잘못된 정보가 오가거나 나를 향한 근거 없는 소문에 휘말리는 등 다소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할 위험이 있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누군가의 말을 맹신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철저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행히 6월 9일에는 수성과 태양이 엔티션을 이루며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그동안의 오해가 풀리거나 내가 속한 집단에서 나의 존재 가치가 높게 평가받는 기분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나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권위 있는 인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시기이니 이 기운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이어지는 6월 10일 수성이 토성과 스퀘어를 맺으며 다시 한번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토성의 압박은 처녀자리 분들에게 책임져야 할 업무의 과중함이나 주변의 엄격한 잣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11하우스에서 발생하는 제약인 만큼 믿었던 동료와의 마찰이나 계획했던 일들이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며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흐름이 예상됩니다. 이 시기만큼은 무리하게 상황을 돌파하려 하기보다는 주어진 규칙을 준수하며 내실을 다지는 보수적인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처녀자리의 6월 조언 카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둔자 카드가 나왔네요. 어두운 밤 등불 하나를 들고 설산 위에서 길을 찾는 노인의 모습은 성찰과 깊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이 카드는 처녀자리 분들에게 외부의 소란에서 벗어나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11하우스 수성이 사람들과 섞이며 겪는 혼란 속에서 진정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것은 타인의 조언이 아닌 나의 직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월 중순의 혼란스러운 흐름 속에서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상황을 복귀해 보신다면 오히려 그 시련이 여러분을 한 단계 더 깊은 통찰력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시켜 줄 수 있겠습니다. 처녀자리 분들의 6월 한 달이 행복하고 평온한 한 달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칭자리 분들에게 이번 6월은 사회적인 성취와 명예를 거머쥐는 화려한 시기가 될 수 있겠지만 월 후반으로 갈수록 인간관계에서의 강한 대립이나 권력 다툼을 지혜롭게 조율해야 하는 한 달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흐름은 천칭자리의 주인 행성인 금성이 6월의 전반부와 후반부에 걸쳐 큰 환경 변화를 겪는다는 점입니다. 금성은 6월 중순까지 사회적 성공과 커리어를 뜻하는 10하우스 개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이 시기 천칭자리 분들은 직장이나 사회적 활동에서 나의 가치를 인정받고 대외적인 명성을 쌓는 데 매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6월 14일 금성은 친구와 공동체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상징하는 11하우스 사자자리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10하우스에서 쌓은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더 넓은 인적 네트워크 속으로 들어가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즐거운 교류를 나누고 나의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는 역동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살펴보자면 먼저 6월 10일 금성이 길성인 목성과 컨정션을 이루게 됩니다. 금성과 목성의 만남은 그 자체로 큰 행운을 상징하지만 여기서 목성이 3하우스와 6하우스의 로드라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소통이나 업무적인 계약 혹은 일상적인 루틴 속에서 예상치 못한 제안이나 기분 좋은 보상을 받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6월 11일에는 금성이 천왕성과 엔티션을 맺게 됩니다. 천왕성과의 만남은 늘 예상치 못한 반전과 신선함을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이 시기에는 살면서 처음 경험하는 독특한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나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새로운 인연과의 만남, 혹은 기존의 틀을 깨는 특별한 일들을 경험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곡점인 6월 14일, 금성이 사자자리로 입궁하면서 천칭자리 분들의 사교적인 매력은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나를 돋보이게 만드는 자리가 마련되거나 화려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6월 18일 금성이 명왕성과 어포지션을 형성하며 분위기가 급변하게 됩니다. 11하우스에서 만나는 명왕성과의 대립은 친구나 동료 사이에서의 강한 의견 충돌 혹은 누군가 나를 통제하려 드는 권력 싸움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너무 강하게 내 주장을 밀어붙이기보다는 상황을 관망하며 감정 소모를 최소화하는 영리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천칭자리의 6월 조언 카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컵 3번 카드가 나왔네요. 3명의 여인이 컵을 높이 들고 즐겁게 축배를 들고 있는 이 카드는 축하와 화합 그리고 풍요로운 결실을 상징합니다. 이 카드는 천칭자리 분들에게 혼자만의 성취보다 함께 나누는 기쁨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10하우스의 성과를 거쳐 11하우스의 네트워크로 진입하는 이번 달, 여러분의 행복은 사람들과의 연결 속에서 완성될 수 있겠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성과를 나누고 기쁨을 함께할 때 천칭자리 분들의 6월은 더욱 빛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천칭자리 분들의 6월 한 달이 행복하고 평온한 한 달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갈자리 분들에게 이번 6월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겠지만 월 후반으로 갈수록 정체되었던 에너지가 빠르게 전환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한 달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 볼 흐름은 정갈자리의 주인 행성인 화성이 6월 내내 관계의 영역인 7하우스 황소 자리에 머문다는 점입니다. 화성이 7하우스에 위치한다는 것은 나의 에너지가 타인이나 연인 혹은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관계에 전면적으로 집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짚어봐야 될 부분은 화성이 머무는 곳이 바로 황소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황소 자리는 한번 정한 것을 바꾸지 않으려는 강력한 고집과 소유욕을 상징하는 별자리입니다. 나의 주인 행성이 이곳에 머물며 상대방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다는 것은 평소보다 타협의 여지가 줄어들고 내가 옳다는 확신이 비정상적으로 강해질 수 있음을 예고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과 작은 의견 차이가 생기더라도 평소처럼 유연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정복해야 할 고지처럼 느껴지며 양보 없는 대치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특히 사소한 말다툼이 단순히 의견 차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싸움으로 번지기 쉬우며 이것이 연인 간의 깊은 불화나 돌이키기 힘든 인간관계의 대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6월만큼은 내 주관을 관철하여 승기를 잡으려 하기보다는 상대의 입장을 한 번 더 살피고 감정의 온도를 낮추는 절제된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결판을 내려는 조급함보다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관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나의 입지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살펴보자면 먼저 6월 22일 화성이 명왕성과 컨트라엔티션을 이루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내면에 억눌렸던 감정이 폭발하거나 관계에서의 주도권 싸움이 최고조에 달하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무렵에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데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분위기가 급변하는 지점은 6월 29일입니다. 화성이 황소 자리를 벗어나 8하우스인 쌍둥이 자리로 입궁하게 됩니다. 행성이 자리를 옮기는 이 시점은 정갈자리 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7하우스에서 겪었던 지지부진한 대립이나 관계의 피로감이 해소되면서 에너지가 보다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자산의 운영이나 타인과의 깊은 결속력 쪽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답답했던 흐름이 뚫리며 새로운 활동력이 생겨나는 시기이니 이때 들어오는 변화의 파도를 긍정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정갈자리의 6월 조언 카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절제 카드가 나왔네요. 한 천사가 양손의 컵에 물을 정교하게 나누어 담으며 수평을 맞추는 이 카드는 균형과 조화 그리고 감정의 통제를 상징합니다. 이 카드는 정갈자리 분들에게 강한 에너지를 부드럽게 순화시키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7하우스 화성의 거친 에너지가 관계를 핥히지 않도록 천사가 물을 섞어 적절한 온도를 맞추듯 여러분의 감정을 다스려야 할 시점입니다. 상대와의 대립 상황에서도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타협점을 찾아가는 중용의 자세를 보일 때 월말에 찾아올 에너지의 전환을 훨씬 매끄럽고 유리하게 맞이하실 수 있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정갈자리 분들의 6월 한 달이 행복하고 평온한 한 달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수자리 분들에게 이번 6월은 지난 1년 동안 나를 성장시켰던 환경을 뒤로하고 더 넓은 세상과 더 높은 이상을 향해 도약하기 위한 마지막 준비를 마치는 아주 중요한 한 달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볼 흐름은 사수자리의 주인 행성인 목성이 지난 1년여간의 8하우스 개자리에서의 여정을 마무리한다는 점입니다. 목성이 8하우스에 머무는 동안 사수자리 분들은 표면적인 활동보다는 인생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 혹은 복잡하게 얽힌 자산 문제나 내면의 본질적인 변화를 다루는데 에너지를 써오셨을 것입니다. 이 흐름은 마치 무의식의 기저에 깔린 배경처럼 사수자리 분들의 삶을 물들였는데 드디어 6월 30일 목성이 9하우스 사자 자리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행성이 자리를 바꾼다는 것은 사수자리 분들의 무대가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의 답답했던 제약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고군분투를 끝내고 이제는 나의 철학을 전파하고 먼 곳으로 이동하며 명예를 드높이는 9하우스 사자 자리에 마음가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6월은 그 거대한 이동을 앞둔 마지막 준비의 시기라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살펴보자면 먼저 6월 10일
목성이 길성인 금성과 컨정션을 이루게 됩니다. 사수자리의 주인 행성과 금성이 만나는 이 시기는 전형적인 길사의 모양을 띠고 있는데, 특히 파라오스에서 일어나는 만남인 만큼 예상치 못한 보너스나 투자 이익 혹은 파트너를 통한 경제적인 이득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6월 11일에는 목성이 천왕성과 엔티션을 맺게 됩니다. 천왕성과의 만남은 언제나 일상의 틀을 깨는 신선함을 동반합니다. 이 시기에는 살면서 처음 경험하는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나의 가치관을 뒤흔들 만큼 새로운 인연과의 만남 혹은 기존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창의적인 일들을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구하우스로의 이동을 앞두고 찾아오는 이 신선한 자극은 여러분이 새로운 무대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영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6월 30일 목성이 사자자리로 입궁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사수자리 분들의 에너지는 외부로 강하게 분출되며 전문적인 배움이나 해외 관련 업무 등 또 다른 키워드들로 인생이 채워질 수 있겠습니다. 사수자리의 6월 조언 카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왔네요. 끊임없이 돌아가는 수레바퀴와 그 주변을 지키는 상징물들은 거부할 수 없는 변화와 새로운 주기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 카드는 사수자리 분들에게 이제 때가 되었으니 변화의 흐름에 몸을 맡겨야 한다는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의 정체기를 뒤로하고 목성이 자리를 옮기는 것 자체가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 일어나는 변화들은 사수자리 분들을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니 과거에 연연하기보다는 다가올 사자자리의 뜨거운 에너지를 기대하며 자신있게 나아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수자리 분들의 6월 한 달이 행복하고 평온한 한 달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소자리 분들에게 이번 6월은 나를 돕는 귀인과 파트너의 강력한 조력 속에서 그동안 공들여온 사회적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다지고 실질적인 성취를 거머쥐는 매우 생산적인 한 달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염소자리의 주인 행성인 토성의 흐름을 살펴보자면 현재 토성은 사하우스 양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배치는 아주 오랜 기간 지속될 흐름으로 염소자리 분들에게 당분간은 내면의 뿌리를 튼튼히 내리고 가정이나 주거 환경 혹은 정서적 안정감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무의식적인 배경처럼 늘 깔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6월에 특징적인 흐름이 있다면 현재 7하우스에는 금성과 목성이라는 두 길성이 함께 머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관계나 파트너십 혹은 계약의 영역에서 매우 강력한 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지지부진했던 비즈니스 협상이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급물살을 타거나 나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줄 귀인이 나타나 내 앞길을 열어주는 그런 식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연애 면에서도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과의 깊은 결속이 발생하는 시기인 만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이 이번 달의 핵심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살펴보자면 먼저 6월 3일 토성이 태양과 섹스타일이라는 아스펙트를 이루게 됩니다. 이 시기는 명예나 사회적인 성취를 거두기에 매우 유리한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책임감 있는 모습이 상사나 윗사람에게 높게 평가받을 수 있고 대외적인 신뢰도를 쌓아 내 이름의 가치를 높이는 기분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6월 10일에는 토성이 수성과 스퀘어라는 각을 형성하게 됩니다. 보통 스퀘어는 긴장감을 의미하지만 염소자리 분들에게 이 시점은 수성적인 사안, 즉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중요한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적인 자극을 받기에 매우 좋은 시기입니다. 업무적인 보고나 계약서 검토 등에서 꼼꼼함이 발휘되어 실수를 줄이고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또한 6월 25일경 토성이 금성과 트라인이라는 각을 맺게 됩니다. 길성 에너지가 염소자리의 주인 행성과 조화롭게 연결되는 시기인 만큼 진지한 관계의 발전이나 연애 혹은 썸과 같은 기분 좋은 감정의 교류가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염소자리의 6월 조언 카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펜타클 3번 카드가 나왔네요. 성당 안에서 숙련된 조각가가 설계도를 든 사제들과 협력하며 직업을 이어가는 이 카드는 협력과 전문성 그리고 인정받는 기술을 상징합니다. 이 카드는 염소자리 분들에게 나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주변과의 협업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성실함이라는 무기에 파트너의 조력을 더한다면 이번 6월은 여러분의 커리어와 관계 모두에서 기념비적인 결과물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염소자리 분들의 6월 한 달이 행복하고 평온한 한 달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병자리 분들에게 이번 6월은 일상 속에서 나만의 질서를 찾아내고 나를 돕는 따뜻한 손길들에 힘입어 몸과 마음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리는 매우 실속 있는 그런 한 달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물병자리의 주인 행성인 토성은 현재 3하우스 양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배치는 아주 오랜 기간 이어질 흐름으로 물병자리 분들에게는 일상의 소통이나 배움 혹은 주변 환경을 끊임없이 개척하고 나만의 목소리를 내려는 의지가 무의식적인 배경처럼 늘 깔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6월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면 6하우스 개자리에 두 길성이 위치한다는 것입니다. 본래 6하우스는 고된 노동이나 건강 문제를 다루는 까다로운 영역이지만 여기에 두 길성이 들어왔다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의 과정이 한결 수월해지고 나를 돕는 좋은 동료나 하급자를 만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 과중에 시달리던 분들에게는 유능한 파트너가 나타나 함께 업무를 도와주거나 건강이 좋지 않았던 분들은 나에게 딱 맞는 치료법이나 운동 루틴을 찾아 컨디션을 회복하는 그런 식의 기분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나를 지치게 했던 일상의 문제들이 하나둘씩 해결되는 시기인 만큼 이 에너지를 나의 생활 환경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활용해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살펴보자면 먼저 6월 3일 토성이 태양과 섹스 타일을 이루게 됩니다. 이 시기는 명예나 사회적인 성취를 가시화하기에 매우 좋은 때입니다. 내가 그동안 묵묵히 지켜온 원칙들이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으며 조직 내에서의 입지가 단단해지거나 권위 있는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등 내 이름의 가치를 높이는 기분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6월 10일에는 토성이 수성과 스퀘어라는 각을 형성하게 됩니다. 긴장감을 뜻하는 스퀘어지만 물병자리 분들에게 이 시점은 수성적인 사안, 즉 전문적인 기술을 연마하거나 중요한 연락을 취하며 지적인 성장을 이루기에 더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다소 까다로운 공부나 세밀한 서류 작업에서 토성 특유의 집중력이 발휘되어 복잡한 문제를 명쾌하게 정리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성취를 맛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6월 25일경 토성이 금성과 트라인이라는 각을 맺게 됩니다. 금성 에너지가 연결되는 만큼 직장 내에서 묘한 설렘이 생기거나 나의 일상을 공유하는 가까운 관계에서 썸이나 연애로 발전하는 등 기분 좋은 감정의 교류가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물병자리의 6월 조언 카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법사 카드가 나왔네요. 테이블 위에 모든 원소의 도구를 올려두고 하늘을 향해 당당히 서 있는 마법사는 무한한 잠재력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완벽한 준비를 상징합니다. 이 카드는 물병자리 분들에게 이미 당신의 손안에 모든 해결책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6하우스의 길성들이 일상의 도구들을 마련해 주었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마법사처럼 그 도구들을 조합해서 멋진 성과를 만들어낼 차례입니다. 지금 가진 자원과 인적 네트워크를 믿고 당당하게 능력을 발휘한다면 이번 6월은 여러분의 일상을 마법처럼 새롭게 변화시키는 특별한 한 달이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물병자리 분들의 6월 한 달이 행복하고 평온한 한 달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고기 자리 분들에게 이번 6월은 지난 1년 동안 나를 즐겁게 했던 창의적인 활동과 즐거운 시간들을 갈무리하고 이제는 더 건강하고 체계적인 일상을 구축하기 위한 마지막 준비를 마치는 아주 중요한 한 달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볼 흐름은 물고기 자리의 주인 행성인 목성이 지난 1년여간의 5하우스 개자리 여정을 마무리한다는 점입니다. 목성이 5하우스에 머무는 동안 물고기 자리 분들은 표면적인 성과보다는 내가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일, 창의적인 취미 혹은 자녀나 연애와 같은 개인적인 기쁨을 누리는데 에너지를 써오셨을 겁니다. 이 흐름은 마치 무의식의 기저에 깔린 배경처럼 물고기 자리 분들의 삶을 물들였는데 드디어 6월 30일 목성이 6하우스 사자 자리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행성이 자리를 바꾼다는 것은 물고기 자리 분들의 무대가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에 조금은 즐기고자 했던 태도나 다소 느슨했던 일상을 끝내고 이제는 나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6하우스 사자자리에 성실한 마음가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6월은 그 새로운 질서로의 진입을 앞둔 마지막 준비의 시기라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살펴보자면 먼저 6월 10일 목성이 길성인 금성과 컨정션을 이루게 됩니다. 물고기 자리의 주인 행성과 금성이 만나는 이 시기는 전형적인 길사의 모양을 띠고 있는데 특히 5하우스에서 일어나는 마지막 만남인 만큼 내가 진행하던 창의적인 프로젝트에서의 결실이나 연애 면에서의 행복한 순간 혹은 즐거운 유흥의 기회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6월 16일에는 목성이 천왕성과 엔티션을 맺게 됩니다. 천왕성과의 만남은 언제나 일상의 틀을 깨는 신선함을 동반합니다. 이 시기에는 살면서 처음 경험하는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나의 감각을 깨워줄 새로운 인연과의 만남 혹은 기존의 취향과는 완전히 다른 창의적인 일들을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6하우스로의 이동을 앞두고 찾아오는 이 신선한 자극은 여러분이 일상의 활력을 되찾고 새로운 루틴을 짜는데 중요한 영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6월 30일 목성이 사자자리로 입궁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물고기 자리 분들의 에너지는 현실적인 업무와 건강 관리 등으로 향하게 되며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성실함과 구체적인 성과들로 인생이 채워질 수 있겠습니다. 물고기 자리의 6월 조언 카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완드 8번 카드가 나왔네요. 하늘을 가르며 빠르게 날아오는 8개의 나무 막대기는 신속한 변화와 목표를 향한 거침없는 전진을 상징합니다. 이 카드는 물고기 자리 분들에게 정체되었던 상황이 끝나고 에너지가 매우 빠르게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5하우스에서의 즐거운 여유를 뒤로하고 6하우스의 실질적인 업무 환경으로 진입하는 시점인 만큼 이제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가오는 변화의 속도가 다소 빠르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그 흐름에 몸을 맡기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물고기 자리 분들의 6월 한 달이 행복하고 평온한 한 달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2026년 6월 별자리 운세를 알아보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꼭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이번 달 여러분이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이나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와 우리 구독자분들이 함께 마음을 담아 응원과 좋아요로 기운을 보태드리겠습니다. 채널을 구독해 두시면 가장 빠르게 별자리 운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별자리 운세나 점성술 관련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관련 내용 남겨주시면 바로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6월달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헤이지였습니다.